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더랬습니다. 2022년 6월 2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첫 주에 이제 첫 거래일부터 시장이 좀 좋지 않았죠. 예상을 좀 빗나가는 급락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금요일 미국장 마감이라든지 또 오늘 월요일 오전에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 그리고 가상화폐도 이제 반등을 크게 만들어주는 흐름이었는데 국내장이 초반부터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한 매도 폭격이 이제 발생하면서 한 10시쯤 넘어가니까 한 1조 원 가까이 현선물 동반해서 이제 순매도가 잡혔죠. 그게 이제 가장 컸는데 왜 매도했는지가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고 그 답을 마감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마 답답하셨을 텐데 아시아 시장에서도 유독 이제 한국 증시가 거의 폭락이라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기 때문에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아마도 이제 북한 핵실험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북한의 이제 이 7차 핵실험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제 글로벌 자금의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돌고 있는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부분까지 발생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일단 회피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 현선물 동반한 매도가 좀 이어진 이제 이유가 아니었을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오늘 좀 고민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바닥이 어딜지 계속 얘기하고 추정해보고 추측해보고 전망해보고 하지만 사실 바닥 여부가 중요하기보다는요. 내가 손실 확정을 하느냐 아니면 이익을 확정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중요하지 바닥 여부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리고 바닥을 알 수도 없고 바닥이 어떻게 예측되어지는 계산되어지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예측 불가능하다. 이제 전제를 깔고서 내가 거기에 여부에 상관없이 손실을 내느냐 이익으로 돌리느냐 그거에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이고 또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 장마감 내용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코스피 지수 오늘 2% 약세 마감했고요. 2391포인트 거래대금 9조 원 처참하네요. 상승 종목수가 62종목, 하락 종목수가 858종목. 정말 이제 투심이 너무나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에서 6,600억 이제 순매도 했는데 그걸 받아내는 수급이 사실 기관이 수동적으로 받아낸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낮은 가격에 받치고 하는 흐름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최악의 어떤 결과를 좀 낸 어떤 증시였던 마감이었다 보여집니다. 코스닥 지수도 3.6% 약세 769포인트 거래대금은 7.2조. 야,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비율만 봐도 오늘 투자 어떤 심리가 어땠는지를 좀 알 수 있는데요. 상승 종목수가 97종목 하락 종목수가 1356종목 완전히 그냥 다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우리가 이제 주로 CFD 물량이라고 하죠. 그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장 초반에. 그리고 이제 장 막판에는 스탁료, 신용 반대 이런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의 투심을 되돌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6,600억 순매도, 기관이 4,300억 순매수,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낸 거죠. 코스닥 중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1,500억 순매도, 기관이 500억대 순매수 해서 기관이 좀 받아내는 흐름. 개인들도 못 받아냈다는 거예요. 결국은 외국인이 쏟아내는 자금들을. 그게 이제 오늘 투심을 굉장히 안 좋은 어떤 흐름으로 만들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물 쪽은 오늘 600계약 정도 외국인 순매도인데 장중에는 5,000계약, 6,000계약 순매도였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좀 걷어들이는 그런 흐름이었고 시간별로 좀 보면요. 선물 쪽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5,000계약, 6,000계약 순매도를 하다가 막판에 걷어들이는 흐름들. 오늘 좀 특이했던 파생은 콜옵션을 좀 많이 사고 풋옵션을 파는 행위. 그러니까 이제 옵션 쪽에서는 상방을 좀 포지션 잡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기어이 이제 선물 쪽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오늘이 조금 뭔가 과도하게 좀 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뭐 그건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제 흐름은 좀 그랬다는 겁니다. 막판에 선물 걷어들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파생 포지션 자체는 막판에 좀 상방을 좀 염두에 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된 것 같고, 사실 좀 과도하게 밀어버린 것 같아요. 코스피 쪽 외국인 수급, 이제 외국인 코스닥 쪽 수급 이런 걸 보면 어쨌든 나와야 될 어떤 물량 기반으로 파생까지 그냥 밀어붙이다가 되돌리는 그런 흐름으로 된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뭐 오늘 한국 시장 너무 과도하게 좀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나스닥이 이제 1.4% 올랐고, 오늘 니케이 증시도 0.7% 약세 마감했는데요. 다 플러스로 출발했죠. 한국 증시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다 이제 미국장 기반에서, 또 나스닥 선물 또 이제 장 초반에 이제 플러스 흐름에 기반해서 좋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1.7%게 빠졌지만 그래도 저점 대비 1% 올라오는 형식으로 니케이 증시 마감됐고, 항생 홍콩 지수는 0.4% 오히려 올랐습니다. 대만은 좀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대만도 전저점 깨면서 물량들이 좀 나온 것 같고, 반도체 쪽으로 뭐 국내 증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겠지만 반도체 쪽 오더컷, 주요 이제 어떤 큰 어떤 기업들이 뭐 HP라든지 델 같은 기업들이 PC 또 서버 투자를 이제 하는 그런 기업들이 오더컷, 주문 축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그게 이제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이 이제 퍼지면서 반도체 쪽을 좀 안 좋게 만들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상해 증시는 보합 마감했으니까 역시나 이제 중국 쪽은 증시가 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이제 제가 영상을 좀 늦게 만들어서 6시 넘어서 만드는데, 유럽 증시 개장했는데 유럽 증시 좋은 출발하고 있어요. 또 나스닥 선물도 0.68%, 0.7% 정도 상승 중이니까 한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오늘 좀 많이 빠진 거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어쨌든 원달러 환율 부분도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꺾이지 않는 흐름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2020년도 코로나 때 요때 지점까지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로 지금 열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두려움을 증폭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보면 환율도 푹 올랐다가 이렇게 윗꼬리 그리면서 내리면 이 추세가 이제 일시적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좀 견조하게 좀 상승하는 흐름이죠, 보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금리도 미국 금리랑 지금 한국 금리랑 똑같이 붙어 있고 좀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원화 약세 어떤 기조라는 측면에서 불리하고, 또 이제 무역 수지 부분에서도 불리하잖아요. 지금 뭐 원유값 이런 거 다 수입하는데 그거 가격 올라가니 흑자 내기 어려운 상황이고, 세계 경기 약간 좀 안 좋아지는 흐름에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매출이 좀 둔화되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도, 이 환율적인 부분이 이게 좀 상승 추이를 좀 보일 거라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으로 좀 굳어진다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올린다기보다는 대내외적인 어떤 환경이 한국 경제 체력 자체를 안 좋게 만드니까 그 펀더멘털 기반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원화 약세 기조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이 보다 더 이제 제가 볼 땐 수급이,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유가가 지금 이렇게 뿡 빠졌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긍정 포인트인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 한국 증시에 전혀.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코스피 코스닥 차트 한번 볼게요. 코스피 차트 진짜 무섭네요. 음봉 그냥 길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형태. 그래서 바닥에 대한 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진짜 과도하게 내려온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 멈출 줄 모르는 어떤
그런 어떤 하방의 어떤 에너지, 하방의 어떤 포지션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 음봉의 길이가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금 이제 뭐 일단락 되는 구간까지 왔다, 공포의 어떤 투매 구간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길어지고 음봉이 이렇게 과감하게 나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그래도 희망적으로 본다면, 투매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신용 반대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잖아요, 나와서. 그런 것들이 좀 극단으로 가게 될 때, 지금 이유는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사실 2019년도에도 미중 무역 분쟁이 막 격화됐을 때 있잖아요. 이때 이제 한국 증시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빠지다가, 야 이거 막 그 일본 수출 규제, 막 3대 품목에 대해서 할 때, 이때도 이제 여기 저점대를 다졌잖아요. 이렇게 앞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막 떠지다 저점 다지다가 우리나라 특수하게 일본하고 뭔가 문제 생기면서 그걸 빌미로 폭락을 했죠 당시에. 그래서 가장 민감했던 베타가 높았던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급락했어요. 반도체 관련주들 막 이런 것들. 근데 올라올 때 또 그런 애들이 제일 세게 올라왔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닥이 다지는 어떤 형태가 전개됐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그 이유를 분석할 게 아니라 그 이유로 인해서 나오는 어떤 물량들이 이제 손바뀜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구간대가 저점이 되는 경향이 과거에 이제 반복적으로 높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수 자체가 저점을 계속 다지는 형태로 어떤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되다가 지지 라인이 이렇게 깨지면서 어떤 이유가 발생해서 투매가 나오고, 이게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형태. 거기서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 죽는 줄 알았죠 사실. 야 이거 반도체 우리나라 먹고 사는데, 핵심 3대 소재를 일본이 수출을 안 해주면 우리 반도체, 우리 지금 수백조, 아니 수십조, 뭐 100조 넘는 그런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출이 이거 제대로 안 되면 우리 경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박살나는 거 아니냐, 죽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갔단 말이에요. 당시에도 2019년도 이때 8월이죠. 근데 참, 그 당시에도 이제 저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손절했으니까 이제 너무나 이제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알테오젠을 손절했던 게 너무나 뼈 아팠는데, 뭐 이게 여기서 이제 바닥 다지더니 이제 알테오젠이 막 10배거 이상 날려버리는 걸 보면서 정말 이런 구에서 내가 손실 확정을 한 게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심리에 무너진 거죠 사실. 그래서 다시 그런 우를 범하진 않으리라 이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계속 이제 뉘우치고 성찰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도 뭐 그때와 뭐 이유는 다르지만 패턴은 다르지 않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그런,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게 이제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한테는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어떤 악재였거든요. 뭐 지금도 이제 원자재가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를 이제 더 심화시키는 그런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거는 저는 뭐 악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 경험, 그리고 제 어떤 기준, 그래서 저는 절대 지금 좋은 주식을 놓지 않겠다는 그 마인드셋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갖고 있는 편이고, 어쨌든 뭐 갖고 있는 종목이 더 떨어지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결국은 지금 손실 난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이거를 매도했을 때 내가 이익으로 확정하느냐 손실로 확정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이제 마음을 다지고 마인드셋을 가지면서 지금을 저는 헤쳐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계좌에 찍혀있는 그 마이너스는 과정에 있는 거지, 그거 계속 보고 있다가 이제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던지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좋은 판단 그리고 좋은 결정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투자의 성과는 결국 매도 버튼을 누를 때거든요. 누르지 않는다면 사실 그거는 패배도 아닐 뿐더러 과정일 뿐이고, 결국은 지금은 이성에 의거해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지, 순간적인 감정, 야 이거 마이너스 맨날 막 신저가 이렇게 찍히는 것들 막 팝업 뜨고 하는 거 보면
감정이 이제 격해지고 하면서 이제 쏟아내는데 그런 것들을 경계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시점이고 그런 구간대인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공허할 수도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아까 보셨듯이 2019년도 그때도 지금하고 뭐 분위기는 다르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그때 어떤 결정과 판단을 하는 게 옳았는지는 뭐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이때 털었던 사람이 있을 뿐더러 견뎠던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양분돼 있겠죠. 뭐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그 뒤에 차트를 보고 계시니까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뭐 무조건 홀딩하면 뭐 승리합니다 이런 개념, 이런 주장을 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증시였던 이 패턴과 흐름들은 반복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사실 반복이 되어 왔던 그 과정,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이제 결론 지어졌고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는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해보고 이제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생생하게도 기억되실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매크로 단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박살나는 건데, 매크로로 인해서 시장 그 매수 매도 버튼의 어떤 판단을 지금 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폭이 이제 저점이 어딜지는 모르지만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게 저는 최선의 어떤 지금 전략이다 판단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반대매매성 물량의 어떤 추이를 좀 볼게요. 신용융자 잔고 초록색이죠. 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한 1조 원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며칠 상간으로. 그렇죠. 양시장 합쳐서 이렇게 좀 패턴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금융투자협회 사이트 들어가면 또 이제 위탁매매 미수금 이런 비율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100억대에서 200억대, 300억대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형태. 이제 미수 반대 매매들이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뭔가 이제 결국은 항복을 해야, 어떤 물량들이 항복을 해야 이제 손이 바뀌고, 손바뀜에 대한 의미는 이제 자주 설명드렸으니까 의미 이제 아실 거고, 항복이 되어져야 결국은 지금 증시가 고점권역에서 메이저의 어떤 하방에 대한 포지션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라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항복하는 물량이 나와야 그게 다시 또 어떤 소수자의 손에 들어간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서 더 이상 팔지 않는 어떤 이제 구간대가 형성이 되고, 이제 뭐 여러 번 바닥을 다지든 아니면 이렇게 세게 올라오든 하거든요. 그래서 항복하는 물량들이 이제 많아질수록 거기에 이제 가까워져 온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이제 약간 휴먼 인덱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용거래 융자 이제 부분도 보시면 최근에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1조 원 이상, 6월 초만 해도 21조 5천억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20조 3천억 정도니까 1조 원 이상 줄어든 걸 좀 볼 수 있죠. 그리고 예탁증권 담보 융자도 좀 줄어드는 추이가 좀 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반대매매성 물량 자체, 이제 기사 보면 증시 폭락에 하루 300억 원 반대매매, 위기에 몰린 비투개미 해서 레버리지가 이제 가장 높은 게 또 CFD 같은 거잖아요. 이런 상품들도 장 초반부터 이제 반대매매성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항복하는 물량들이 조금씩 이렇게 나온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물량 자체가 아까 이제 한 3, 4조 정도, 제가 볼 때 한 3조 정도 줄어들면 어느 정도 바닥권 형성하는 어떤 지점대에 가지 않겠는가 보거든요. 이게 한 22조였다면 적어도 한 19조에서 한 18조 정도까지 뚝 떨어지는 구간대가 어느 정도 바닥권 가능성이 좀 높은 확률상, 뭐 이건 뭐 제 그냥 개인적인 예상이니까, 과거 통계상 그 정도 선에서 조금 멈추려고 하는, 또 들어오고 싶은 물량들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구도가 좀 되는 라인이 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면 지수, 이제 코스피 지수만 치면 요 라인이 지금
이제 여기 본격 상승의 어떤 기조에 그 들어온 지점이잖아요. 예, 그 지점까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우리 판단해 볼 때 저점대 이제 봉착하는 2200, 2300 라인까지 좀 온 셈이다 하고 좀 보고 있는데요. 뭐 대외적으로 이제 뭐 정말 최악이었던 뭐 악재가 빵 터지면 그 밑으로도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 확률상 따질 때 요 라인대 정도가 저점대를 다지려는 수급들도 들어온다든지 팔려는 물량이 조금 이제 감소하는 그런 어떤 구간대라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를 좀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라인.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사실 전 조금씩 사도 된다는 어떤 이제 구간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수 어떤 위치 정도만 본다면, 그래서 그 정도 좀 얘기를 조심스럽지만 뭐 제 이제 생각 의견들 또 이제 저도 뭐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체크하고 과거 계속 좀 보는 과거의 어떤 흐름들을 계속 체킹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라인에서 지지가 나올지를 계속 리마인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대한 어떤 표현들을 좀 해드리는 거고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 만큼 왔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증시도 오늘 음봉 굉장히 길죠. 0.7% 플러스로 시작했는데 오늘 4.4%까지 낙폭을 보였으니까 뭐 진짜 장 초반 대비 5%가 쭉 밀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코스닥 종목들 대부분이 5%가 뭡니까? 6, 7%씩 빠졌다는 건데, 왜냐면 시총 상위주가 안 빠졌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이거 멘붕이죠, 사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저점 라인 때 이렇게 박스권 하단대를 완전히 깨버린 상태면 이게 투매가 연출되거든요. 이게 음봉이 굉장히 길어질 때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이게 2번 정도 나오면 보통 저점이 찍히는 경향이 높은데, 경향이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딱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경향이라는 거는 과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제 차트를 저는 너무나 무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직감적인 부분들, 해서 2번 정도, 내일 뭐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이거는 뭐 정말 과감하게 좀 저는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전략상 들어가 볼 수 있는 구간대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어쨌든 코스닥 오늘 정말 뭐 무서울 정도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중장기평을 완전히 깨버렸기 때문에 이게 참, 그럼 여기까지 열어두는 거거든요, 지금.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주봉으로 볼 때 여기 완전히 깨버렸잖아요, 240주선을. 그럼 여기 이제 여기까지 열어두는 거거든요, 480주선. 요 정도는 좀 강력하게 이제 지지하려는 어떤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2250 정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면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는 물량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을 좀 얘기 드린 거고, 어쨌든 지금 좀 무섭지만 올 만큼 좀 내려온 상황, 그리고 항복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복 물량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어떤 그 어느 날, 그 어떤 날이 저점을 다지려고 하는 그런 구간, 라인대, 저점 바텀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기사 여러 가지 많이 났는데요, 증시 하락 이유에 대해서 제가 볼 땐 요 이유가 좀 큰 것 같다고 보여져요. 북한 이제 핵실험, 징후를 IA 이제 EA 이제 사무총장,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이 이제 언급하면서 핵실험의 어떤 징후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지금 각종 보도들이 많이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여기에 좀 반응했을 가능성, 그리고 이런 어떤 징후를 보인다는 거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미국이 어떤 제스처를, 액션을 취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약간 좀 우려감들, 거기에 대응한다면 미국이 좀 세게 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리스크를 좀 높이는 그런 좀 분위기를 연출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뭐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뭐 플러스 난 거 있어요. 뭐 삼성 SDI, 현대차 이런 종목은 좀 플러스로 났고, 삼성생명 플러스 SK텔레콤, 하지만 뭐 대부분 다 뭐 상당히 좀 빠지는 형태.
셀트리온은 그나마 좀 방어적입니다. 최근에 이제 보시면 시장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시장 대비 덜 빠졌고 오늘 2% 빠지긴 했지만 시장 대비 좀 덜 빠지고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은 좀 많이 빠졌네요. 알테오젠이 이제 오늘 기관들이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섹터는 좀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굉장히 선별적으로 바닥 다지기가 되고 있다는 거. 예. 모멘텀이 있는 좀 국내 시장에서도 플랫폼 기술과 기술이 된 어떤 그런 그 이력들이 있거나 유망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오히려 수급이 들어온다든지 저점을 다지려고 하는 형태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에이빌 바이오라든지 레고캠 바이오, 유한양행, 뭐 ST판 같은 종목들은 오늘 플러스 내지는 보합에서 마무리 짓는 형태로 상당히 좀 강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뭐 에코프로이엠도 보합이잖아요. 예, 시총 상위 LNF도 이제 보합으로 마감했고 시총 주요 상위 종목들 2차전지가 뭐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버텨주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대표적인 어떤 섹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여튼 뭐 이런 종목들 나머지는 뭐 다 빠져가지고요. 5%, 6%, 막 엔캠 8%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종목별로 바라보는 어떤 흐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거의 대부분 다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도 뭐 특별한 어떤 뭐 흐름이 좀 나오기 좀 어려운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할 건 없는 저는 셀트론이 그래도 이제 수급이 좋은 편이고 롯데케미칼이 오늘 2% 강세 수급이 조금 들어왔네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 알테오젠이 1위입니다. 69억 들어왔고요. 바이오 종목이 좀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네요. HLB 와 많이 빠졌네요. HLB ISC, 레고겐 바이오, 시젠, 케어젠, 바이오니아 바이오 종목이 좀 있는 편입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좀 바닥권을 다지려는 형태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롯데지주 같은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바이오 모멘텀이 좀 불고 있는 또 롯데그룹의 또 성장을 책임질 그런 기업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움직임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툴젠, 하반기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 종목들도 시장보단 강했어요. 한미약품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종목별로 이제 선별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게 이렇게 좀 급나가는 장소 속에서도 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에 대한 어떤 얘기는 참 좋은 얘기를 드릴 만한 게 참 없기도 한데요. 제목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같은 구간에서 손실 확정하느냐,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결국은 이제 시장이라는 게 계속 빠질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또 지금 매크로 단으로 뭐 어떤 기업의 어떤 뭐 경영적인 어떤 그 성장의 어떤 흐름이 꺾인다든지 뭐 이러지 않을 만한 기업들은 다시 또 시장이 안정화되면 세게 갈 텐데 그때 이제 이익을 확정할 수 있는 기회로 돌릴 것이냐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한 기준과 철학이 중요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뭐 저도 좀 힘이 안 나는 그런 날이긴 한데 그래도 힘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좌의 상태가 결론이 아니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